주요 대학 합격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2022의 그 전망 그리고 플러스 이제 대책이죠. 대책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월 초에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사례가 일부밖에는 취합이 안 됐어서 지금 보시는 게 더 많은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 입시죠. 이제는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경쟁률하고 취합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게 이제 서울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경쟁률입니다. 수시 경쟁률을 보시면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뭐 계속해서 5만 이상 줄어서 거의 2, 3년 전보다는 10만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경쟁률은 그닥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는 이제 일반 전형 경쟁률이 조금 하락했지만 뭐 직유는 거의 그대로고요. 계속 직유는 이제 3대 1을 유지하고 있고 연세대학교도 보시면 별 변화가 없죠. 작년 이렇게 3개년도 2019, 2020, 2021까지 봤을 때 경쟁률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예년은 그래도 한 40대 1, 뭐 50대 1 정도였는데 작년이 이제 70대 1로 대폭 뛰었죠. 예. 요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연세대학교는 항상 논술을 수능 전에 보던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것이 학생들한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경쟁률이 수능 후에 보는 대학보다는 항상 낮았습니다. 한 40대 1 이렇게 나왔다가 작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입시 일정이 다 뒤죽박죽이 됐고 대부분은 연기됐죠. 다 수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술 보는 날짜도 수능 이후가 되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없어지니까 경쟁률은 대폭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논술은 언제 보느냐? 제가 연세대학교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이제 결정이나 이런 걸 다 유보하고 미루는 경향이 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도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게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맞고 이러면서 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잡힌다 뭐 이런다면 이제 원래 계획대로 수능 전에 논술을 할 것이고 그게 또 이제 4월 요강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올해 논술은 수능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 감소에도 이제 최상위권은 최상위권의 경쟁률 합격선은 큰 변화가 없다. 왜 그런지 제가 좀 도식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한국의 대입 구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완전한 피라미드형입니다. 완전한 피라미드형이에요. 이렇게 뭐 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5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맨 끝에 이 정점에 있는 학교를 그냥 스카이라고 보자고요. 스카이면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대학교가 한 3,000명, 연세대 고려대가 한 4,000명 정도가 되니까 합하면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수식은 뭐냐면 우리가 수험생이 50만일 때에 10,000명. 그러니까 이게 다 1의 자리 이런 거 지저분한 거 다 간단 정리하고 1의 자리 버리고 계산하기 쉽게 보시면 이해가 아마 쉽게 되실 거예요. 50만 명 중에 만등 하는 비율. 그리고 지금은 수험생이 40만 대가 됐죠. 예. 몇 년 전까지 50만 대였는데 40만 대일 때 10,000명. 그렇죠.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2%와 2.5% 차이밖에 안 난다 이거죠. 0.5밖에는 저 위에서는 경쟁률이든 성적이든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중간으로 내려오면 대학도 많고 인원도 많아집니다. 가령 이제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정도, 10만 등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 수험생이 50만일 때는 20%였는데 40만이 되니까 계산하기 쉽죠. 몇입니까? 이거는 어머님들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네. 예, 비율이 이렇게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 100분이 80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이제는 75의 성적으로도 같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한국의 대입 구조가 완전한 이제 피라미드형을 띠기 때문에 최상위권 요 집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경쟁률이든 입시 결과이든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지 않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오늘 아마 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이죠.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컬리지 요 UIC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UD죠. UD 경쟁률 보시면 2020과 2021을 비교했을 때 뭐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 올랐습니다. 그렇죠? 조금 올랐고 또 작년은 아시겠지만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대학으로 가려고 했던 친구들도 해외가 오히려 코로나가 심하니까 여기 보시면 코로나로 인한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런 국제학교, 국제학부 학과들의 경쟁률은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올랐습니다. 요쪽 빼고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조금씩 다 경쟁률이 올랐다. 보시면 5.5에서 9.3이 됐고, 뭐 4.6이었는데 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뽑던 이쪽도 4.63에서 7.04로 이렇게 소폭 상승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구가 주는데도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이런 전형의 경쟁률은 소폭 올랐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교도 큰 변화는 없죠. 지금 보면 학업형도 뭐 10대 1 정도인데 그대로 유지가 됐고 학교 추천도 뭐 이게 합쳐진 거니까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8대 1, 7대 1 하던 비율이 2021에도 거의 비슷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특기자가 없어지고 계열형으로 하니까 원래 계열은 과거 대비 이렇게 좀 비율이 높았죠. 경쟁률이. 그래서 고려대 학종 계열형이 올해는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면 이제 학업 우수형과 계열형을 2회 지원하는 외고생들이 많았죠. 특목자사고 학생들 많았는데 학업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충족을 했는데도 떨어졌지만 계열에서 붙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일반고는 반대겠죠. 학업에서 붙고 계열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경쟁률이었고요. 이제 수시가 다 이제 추합이 진행이 되죠. 이런 식인데 요거는 왜 보시면 참고가 되냐면 최상위 서울대학교는 추가 합격도 일찍 시작을 해서 일찍 닫습니다. 1차, 2차에 이제 마감을 하죠. 이렇게 서울대학교 마감을 하고 연고대는 조금 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대로 이동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두 번 서울대와 연대, 고대 이렇게 합격을 할 때는 이동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이 남는 대학은 일찍 문을 닫을 수가 있는데 이런 대학 갈수록 더 하는 겁니다. 3차, 4차까지. 그래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추합 발표 일정이 더 길어진다는 게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차 외에도 5차, 6차, 7차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쇄적으로 추합이 일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추합이 다 끝난 뒤에야 이제 정식 원서 접수를 했죠. 이것도 이제 지난 겁니다. 1월 7일, 뭐 9일 대부분 이제 11일 날 지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때 마감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 모집이 거의 최대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수시도 조금씩 더 많이 줄어드니까 추합도 아마 올해가 최대로 일어난 수시 추합 풍년의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대, 연대 추합 인원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고려대가 보면 몇 명이죠? 거의 모집 인원이 3,000명대였는데 2,835명이 학교를 등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서울대나 연대에 더 원하는 과에 합격을 해서
학교를 버린 애들 숫자입니다. 거의 90%고 연세대학교도 몇 퍼센트입니까? 네, 1659명입니다. 이게 3차 추합까지 통계를 낸 거니까 꽤 많은 인원이 이제 다른 대학으로 이탈을 했다. 네. 워낙 이제 서울대, 연고대는 거의 같은 그룹핑이 되는 학교다 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고대가 연대보다 더 추합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유는 일어난 현상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특히 뭐 이과 쪽도 그렇고 연대 선호가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성적 차이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많으신 UIC의 추합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이제 고려대학교도 특기자에서 그 경영대나 뭐 사과대를 모집을 안 하고 검은 위주로 했기 때문에 특기자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연대도 UIC도 추합이 많이 줄을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었으나 실제 추합은 작년 대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UD는 올해 전원 다 특기자로만 선발을 했고요. 하스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인원은 비슷하죠. 114명, 하스 107명 비슷한데 추합은 보면 이제 하스가 좀 더 최종적으로는 더 많이 나가죠. 네. 아무래도 하스 쪽에 내신이 더 우수한 경우가 많을 테니까 내신이 우수하다면 요 연세대학교 UIC 외에도 다른 대학, 뭐 서울대나 고려대학교에 더 좋은 과에 붙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으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84번까지 하스는 추합이 들었고 3차 이후에는 추가 충원 없이 그냥 정시로 2월을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3차에서 끝을 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3차까지만 공개를 하고 이 뒤에 아까 보신 아래쪽 대학들은 전화 찬스 같은 거로 해서 추합을 끝까지 하는데 연세대학교는 이러고도 등록을 포기하면 그 인원은 어디로 뽑아요? 정시로. 요 인원을 정시로 뽑는데 그래서 UD 인원이 한 명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명이 등록을 안 해서 정시로 UD가 플러스 1이 됐고 하스는 7명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3차 추합이 되고도 이제 등록을 안 한 학생이 UD에서 1명, 하스에서 7명이 나와서 그 인원이 다 정시로 옮겨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 대비 UIC의 추가 합격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네, 일단 학교 추천 일반 전형 학업 우수형과 이제 계열형의 인원을 주요 학과들 문과입니다. 1차, 3차 추가된 거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인원이 많고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0명 되는 학과다 보니까 많이 나가죠. 학교 추천으로도 89명, 일반 학우도 103명이 등록을 안 한 거고 계열형도 73명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 경영을 버리고 뭐 연대 경영을 갔다든지 서울대 주요 학과에 붙은 경우겠죠. 아무래도 이제 경영대학이 선호도가 높은 학과니까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추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이 아래쪽 사학, 영문, 불문, 언어, 한문도 워낙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추합 인원도 상당히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문이 꽤 많이 추합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거의 한 30명 정도가 추합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고 상위권 학생들이 이 영문이 아니라 다른 이제 좋은 뭐 원하는 사회과학 계열이나 뭐 상경 계열 학과를 쓰고 고대 영문을 이제 마지노선으로 지원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추합이 많이 이렇게 특기자에서 발생을 한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과 쪽 보겠습니다. 이과는 이과 쪽에서는 추합이 더 많이 돕니다. 문과보다 항상 이과가 추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문과에서는 이제 서울대, 연고대가 최상위권이고 그 위에 뭐 학교나 학과가 없지만 그 이과 쪽은 의치안이 있죠. 그쪽으로도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추합이 더 많이 나갑니다. 특히 이제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을 고려대를 썼다면
다른 몇 번은 뭐 의치안을 썼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서울대나 연대에 같은 유사한 학과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합이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이제 전화기라고 그러죠. 전화기, 전자, 화공, 기계같이 인기 학과들은 아무래도 성적이 더 우수한 애들, 스펙도 좋은 애들이 쓰니까 추합이 더 많이 발생을 했죠. 뭐 64명, 40명, 80명 이렇게 나가고, 의대도 이렇게 추합이 많습니다. 의대도 학추로도 26명, 학우로도 48명이 추합이 됐고, 계열로도 18명이나 이제 추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학교가 사실은 문과에서는 최상위 학과지만 의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서연고가 아니죠. 서연가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네, 다음에 뭐 삼성병원이 있는 울산대, 다음에 뭐 아산병원이 있는 이제 울산대가 서연, 가, 울, 성이 이제 메이저고, 이제 고려대학교 의대는 그 바로 아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 학생들이 대부분 지금 말한 5개 메이저 의대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대 의대를 이제 버리고 더 좋은 데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경쟁률하고 추합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합격생을 사례를 좀 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게 저희 김인조 소장이 지도한 하스 연세대학교 UIC 합격자 수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26명 정도가 집계가 됐고요. UD는 집계 중인데 하스랑 아마 비슷한 정도의 인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UD는 저희 외국인 선생님이 수업을 하셔서 지금 전원을 다 조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면 요거까지 통계를 내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학원 이제 영어학원이다 보니까 외고생이 많으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고의 선전과 일반고의 약진. 네, 일반고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특히 하스 쪽에는 일반고 합격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외고도 나름 선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외고 그룹을 보통 한 4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보시는 외고의 옆에 있는 숫자가 수시 합격생 숫자인데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생 숫자가 올해 뭐 코로나다 그래서 면접이 많이 뭐 약화됐다 또 블라인드 서류와 면접을 해서 후강 효과가 없었다 고교라고 했는데도 이런 탑 클래스의 외고들은 실적이 작년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의 선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인원은 대원은 늘 서울대학교 수시에 한 30여 명 합격을 시켰던 인원이고요. 명덕, 대일, 한영은 20명대. 그 다음에 10명 선으로 합격시키는 학교들,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좀 이제 강한 외고들이 이렇게 있고, 5명 안팎, 이렇게 한 4그룹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를 비롯해서 외고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합격 사례인데요. 사실은 이 왼쪽에 합격 사례를 보시면 보세요. 일반고가 3명이나 있는 거죠. 저 맨 위에 있는 학생은 지방 일반고였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재수생이었는데 UIC에 합격을 한 사례였고요. 강남 일반고 2.5도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그 학생 사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강북 일반고도 있습니다. 외고도 물론 많죠. 앞서 저희 학원 실적을 보셨지만 외고생이 굉장히 이제 많이 붙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요겁니다. 요 불합격 사례들 5명이 굉장히 이제 뼈 아픈 불합격자들인데 다 보시면 특목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고도 3점대면 과거에 UIC에 너끈히 가던 학교입니다. D외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수도권 외고 3.4도 이제 아쉽게 탈락을 했어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분석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어쨌든 코로나 영향력으로 해외고, 해외대학교 학생도 이제 국내로 다시 유입해서 경쟁률도 약간 소폭 오른 부분이 있고,
또 면접이 굉장히 그 약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다소 약한 특목고 학생들이 면접으로 이렇게 뒤집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또 이제 당장 올해부터는 학생부 항목도 굉장히 많이 축소됐죠. 그러니까 학생부의 그런 이제 글자적인 부분, 숫자가 아닌 글자적인 부분이 양적, 질적으로 축소가 됐고, 또 블라인드 전형으로 어쨌든 고교 후광 효과도 감소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요겁니다. 소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특목고가 분명히 올해 선전했으나 학생부 교과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방향으로는 계속 간다. 그러니까 즉 숫자, 교과를 이기는 글자가 없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올해 지원에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합격 사례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사례랑 특목고 사례를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외로 이렇게 일반고 합격 사례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보시면 요거 이제 지방학생입니다. 지방학생이고 UD에 합격을 했고요. 내신은 1후반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일반고에서 이 내신이 아주 높은 건 아니죠. 뭐 1초반대 학생도 일반고엔 꽤 있으니까요. 이 친구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네.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 정도 내신을 받는 학생이니까 세특 자체가 좋고, 특히 영어 쪽을 보시면 교내 영어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내용의 영어 도서, 그러니까 뭐 원서를 많이 읽었겠죠. 그리고 여기 써 있죠. 원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광대한 독서를 통해 문학적 스펙트럼을 확장함. 이런 내용이 세특에서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다른 부분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진로 희망도 이제 이 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의 진로 희망이 적힌 세대죠. 올해까지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작가, 영어 영문학 교수 이런 게 이제 진로 희망이고, 동아리도 이제 문학적인 거, 영어, 어학적인 걸로 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도 영어 교과 도우미, 그 다음에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이런 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상도 뭐 영어 독서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어휘력 콘테스트 최우수, 영문 보고서 대회도 최우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원서를 이렇게 읽은 게 있으면 일반고에서도 UIC에 도전할 만하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하스 합격 사례입니다. 하스는 뭐라고 그랬죠? 이제 특기자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내신이 일반고에서는 더 높은 애들, 더 우수한 학생들 1.45입니다. 아까 학생은 거의 2에 가까웠지만 이 친구는 1.45 정도의 내신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 친구도 세특에 보시면 뭐 원서 읽은 거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와 있고, 네,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친구는 뭐 진로 희망은 이렇게 뭐 어학 쪽이나 문학 쪽인 것은 아닌데 3학년 때 보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UIC에 있는 전공하고 굉장히 이제 연관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동아리도 사실은 뭐 영자 신문반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걸 하진 않고 뭐 윤리와 관련된 거 이런 걸 했고요. 뭐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인 한비아 씨에 대해 탐구, 그리고 영어 경시대회 은상 있죠. 근데 뭐 수상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우수한 내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일반고 중에서 강남권 학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권입니다. 지금 교내상은 뭐 영어 관련된 상이 많죠. 영어 쓰기 대회, 테드 이런 상이 있고요. 동아리는 뭐 영화 홍보 마케터, 마케팅 뭐 이런 걸 했네요. 그리고 봉사에서 이제 3년 내내 전래 동화 영어 번역 뭐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활동도 했습니다. 외대 경시에서 수상했고, 토플이 있네요. 115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중반, 강남 일반고였고요. 강남 일반고였고 2중반의 성적으로 연세대학교 학종에
하스 합격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UD와 하스를 다 같이 지원했고요. 고려대학교도 학종 영문학과와 특기자 전형 이렇게 합격 지원을 했고요. 합격은 요 세 곳인데 요 사례는 저희 그 KNS 입시 카페에 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한 40명 정도의 합격 사례가 아주 이렇게 아주 초정밀하게 분석돼서 올려져 있으니까 그 카페를 보셔도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수시에 지원할 수 있었던 배경은 평소 이제 수능 모의고사가 성적이 굉장히 이제 우수했습니다. 예. 그런 게 좋으니까 지금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을 하거나 이런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할 수 있었죠. 여기 보시면 5번에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학종 2차는 자소서 입력도 수능 전이 아니라 수능 이후에 입력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수능을 잘 보면 요거는 이제 자소서를 안 낼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평소 수능 성적은 모의고사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수능 날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시에서 연대 고대를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그 수시 지원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수시 지원을 상향으로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제 평소에 이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시 정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수시 지원의 기준입니다. 여기 수시 지원이 보통 6개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상향 2곳, 적정 2곳, 안전 2곳 이렇게 지원을 하면 평소 이제 고3 때 보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역을 수시 하단에 놓습니다. 하단에 놓고 위에 한 4개는 그거보다 더 높은 대학을 이렇게 수시에 안 쓰면 평생 후회할 대학, 붙으면 반드시 등록할 대학, 예, 이렇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3 때 보는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성적이 어디에 포지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앞서 그 일반고 학생도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다 서강대 이상의 유수 대학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실제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화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지원이 가능한 군을 밑에 이렇게 2-3장 이렇게 놓고 위는 서너 장 더 위에 상향 대학을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도 보통 이런 대학을 한 6개 요 아래 대학을 4개에서 한 10개, 9개나 10개 정도의 대학을 쥐고 있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보고 이런 식의 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이 친구도 외고에서 3점대 초반에 좋은 성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1번 서울대, 2번 연세대 2개를 연세대, 고대 2개, 5번, 6번 성균관대 있고 여기 보시면 7번, 8번, 9번까지를 이렇게 쭉 뽑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9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자 위부터 6개를 쓰냐 밑에도 포함해서 6개를 쓰냐 이 레인지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3학년 때의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서 수시 지원의 범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미세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외고 내신 3초반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외고 내신에서 3초반이면 일반고는 거의 1극초반이죠. 이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서 지금 보시면 그리고 교내상도 그러니 당연히 이제 많이 땄겠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학, 사회 이런 부분을 많이 했고 어학 성적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신이면 사실 이거 자체가 특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외고 내신 3이다. 이 자체가 특기죠. 이런 스펙이 없어도 이게 없고 이게 없어도 이거 자체가 이미 특기입니다. 내신 자체가. 예, 이 내신 자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연대 2개, 고대 2개, 성대까지 이렇게 써서 합격은 이제 서울대는 비록 불합격을 했으나 고대도 둘 다 붙고 연대, 성대 이렇게 4곳 사관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를 보면 뭐 미디어도 붙고요. 미디어도 붙고 국제학부도 있습니다. 국제학부도 붙었고요. 뭐 하스도 있고요. 성균관대는 경영까지 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뭐 말씀을 다시 또 추가로 드리겠지만 이런 이제 우수한 내신을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전공이든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란 말을 안 하고 이제 계열 적합성이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그 뭐 경영학과에 간다고 해서 경영자가 붙은 동아리만 하고 경영과 관련 있는 책만 읽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열 적합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친구도 뭐 미디어 학부에도 붙고 국제학부에도 붙고 뭐 하스에도 붙고 경영에도 이렇게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우수한 학업 성적,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인데 학업 역량과 이제 계열 적합성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학업이 잘하면 뭐 계열 적합성도 당연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학생은 그 아까 학생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 4 정도 되는 내신입니다. 그리고 교내상도 뭐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교내 활동을 많이 했죠. 네, 교내 활동을 꽤 많이 했습니다. 교외는 없고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세 학생보다는 이제 요 4부터는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3까지는 외고에서는 거의 뭐 걱정을 안 하죠. 뭐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물론 이제 그것도 외고 나름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요. 4부터는 좀 지원을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지원 사례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2명의 사례를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 넘어가면 지금 이 친구가 연세대학교 UD에 거의 끄트머리에 올해 이제 76번까지가 추합이니까 70번 때 아슬아슬하게 이제 합격을 한 사례고요. 근데 이 친구 지원 사례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한양대학교 영문이 불합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불합을 해요. 연대 고대가 이제 붙었는데 한양대학교가 이제 불합격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한양대학교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내신이 좀 나쁜 부분을 뭔가 만회할 다른 요소가 없는 대학이 바로 이제 한양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어학특기자에 또 불합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이화여대는 교외 스펙을 다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앞서 보신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교외 스펙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연고대는 아슬아슬하게라도 붙었으나 이화여대 어학특기자는 이렇게 불합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고려대학교도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도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올해 비자소서 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학생부에 자신이 있다. 굳이 자소서까지 필요 없다. 이런 정도의 학생이 아니라면 이 두 대학은 특목고 자사고한테 올해 약간 비우호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소서를 못 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올해 고려해서 수시 지원에 참고를 하자. 전례가 있는 거죠. 전례가 바로 한양대가 됩니다. 전례가 한양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자소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고대 외에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전통적으로 강남권이나 특목 자사고가 좀 잘 안 되는 학교가 사실은 한양대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 이 대학이 그 학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소서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그런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 내신이 나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올해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도 우리가 참고할 점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지가 않고 아예 내신이 5 이하다. 외고지만 5 이하다. 그러면 1이나 2나 3, 4가 아니라 여기에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활동, 요걸 가지고 특기자 위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저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이제 치중을 했죠. 특기자 위주로 지원을 해서 올해도 다행히 이제 이화여대는 여전히 어학특기자, 국제학특기자로 100여 명 이상을 이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자기 활동 보고서, 그 다음에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을 다 제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도 내신이 워낙 이제 5 중후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고대는 모두 이제 추합, 1단계는 통과를 했으나 최종 합격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영문, 이화여대 국제학부 모두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어학특기자하고 국제학특기자의 지원 조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이제 여학생이어야 되고, 내신이 5 이하다. 네, 그리고 교내 스펙보다 교외 스펙이 많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최상급 공인 어학 성적이 있다든지, 뭐 AP가 있다든지, 그밖에 뭐 대학에서 하는 뭐 영어 경시 대회나 그런 이제 글로벌 역량을 관련할 수 있는 대회상이 있다든지 하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서서 시간 관계상 이제 모든 사례를 아주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이 카페 있죠? 두 곳이 있습니다. 대치동 입시 내신 영어. 그래서 카페로 가셔서 KNS 입시 잉글리시나 아니면 그냥 KNS 입시 요 카페로 가시면 현재 스카이 합격생이 한 40여 명 정도의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제가 정밀하게 그 합격 수기를 정리해 놨으니까 요 합격 수기를 꼭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다음 설명에 약간 예고를 하겠는데요. 네. 네, 다음 설명회 때는 그러면 이제 과를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번 겨울방학 때 내 학생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학생부를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학생부의 세특이나 창체활동 일부를 학생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1월, 2월에 보통 하고 있고, 뭐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포맷을 줘서 아예 학생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겨울방학이 뭐 1학년한테도 그렇고 2학년, 이제 3학년이 되는 친구들한테 자신의 학생부를 조금 돌아보고 어떻게 보완할지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학과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과는 크게 보면 이렇게 상경, 사회, 인문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적합성보다 계열 적합성을 더 중시하는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요 바운다리에서는 거의 같은 스펙의 소유자들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이냐 약이냐에 따라서 강하면 이제 경영경제 통계를 쓰는데 좀 약하다, 어렵다 그러면 뭐 농경제도 있고요, 식품자원경제, 뭐 소비자학과, 의류, 뭐 물류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내려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더 높은 대학에 있을 때는 과를 내리고 적정한 수준의 대학에서는 과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도 이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계열도 마찬가지죠. 사회계열도 더 인기학과는 아무래도 언론, 뭐 심리, 뭐 사회, 뭐 이런 쪽 커뮤니케이션이 높고요. 뭐 정치 외교, 뭐 UIC, 스크랜튼, 자유전공 이런 게 이제 같은 그룹핑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문도 1, 2가 있습니다. 인문 1이 있고 2는 우리가 좀 더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사철, 그 다음에 뭐 미학, 뭐 고미술, 종교학 이런 쪽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적합한 스펙은 무엇인지, 학생부 작성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음 설명회 때 조금 전공별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이과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이제 의치안 이쪽이 이제 제일 뭐 높다기보다는 하여튼 위에다 제가 배치를 했고, 그 다음 이제 공학이겠죠. 공학도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학 1은 이제 인기 공학입니다. 원래 공대가 이제 인기가 높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전화학이라고 하죠. 전자, 화학, 기계. 요즘은 이제 컴공도 굉장히 이제 그런 메이저가 됐죠. 그럼 공학 2, 다음에 자연과학대, 수학, 화학, 생명, 물리, 지구과학 2, 또 생활과학대는 뭐 의식주입니다. 의류, 가정, 식품 영양, 뭐 주거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요즘은 이렇게
융합의 시대 아닙니까? 융합, 녹이다, 합치다, 융합의 시대라서 꼭 이제 계열 안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 네, 이과 과학을 조금 넣고, 뭐 문과 감성을 한 스푼 넣자, 뭐 이런 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설명회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 또 변치 않는 부분, 네, 그런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이제 2022부터 정시가 40%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교육부는 뭐라고 그랬죠? 2023학년도에 40%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학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할 건데 굳이 뭐 이렇게 거기 딱 맞춰서 40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그냥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거의 40%를 맞춘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 외에도 사실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대표적인 전형, 수능 전형의 비율, 그다음에 수시의 교과 전형의 비율, 종합 전형의 비율만 한편 살펴보면 2021 대비 2022는 수능이 많이 늘었죠. 거의 한 10% 정도가 플러스가 됐고, 교과 전형도 늘었습니다만 뭐 수능보다는 늘지 않았습니다. 종합 전형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한 15% 정도 줄은 겁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고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성적은 이렇게 변하겠죠. 성적은. 네. 근데 저번에 어떤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왜 정시가 늘면 정시 수능 성적이 내려가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황당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그 부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정시에서 100명을 뽑았으면 100등이 붙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120명을 뽑으면 120등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등보다는 120등 성적이 높지 않겠죠. 낮겠죠. 네, 그러니까 성적이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전형도 마찬가지죠. 네, 뽑는 인원이 많아지면 성적은 내려가고, 뽑는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면 확 줄은 거죠. 성적이 이제 올라간다. 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네, 학생부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학생부 기재가 이런 식으로 줍니다. 축소되고 현재 이제 고3, 고2, 고1 되는 거죠. 현 중3이 이제 고1이 된 거니까. 그러면 미기재, 폐지, 미반영 이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학생부에 이건 다 뭡니까? 이제 글자죠. 글자. 네, 글자가 줄어들고 숫자는 그러니까 똑같죠. 뭐 숫자는 유지가 되니까 글자가 이제 줄어든다. 좀 더 학년별로,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보시면, 네. 현재 이제 고1, 현재 중4, 이게 고1입니다. 고1, 현재 고2, 고3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뭐, 지금 얘네 둘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동아리도 자율동아리, 얘네는 지금 현재 고입생들은 반영을 안 하고, 청소년자치 아예 미기재하고, 봉사도 개인 미반영 되고, 예, 미반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실은 수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요거를 글쎄 뭐 담임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하니까 이런 대회 나가볼래? 그런데 저 수상 안 들어가니까 안 나갈래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찍히죠. 네, 야,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해야,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다른 세특도 잘 써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서도 그래요. 독서도 미반영한다. 수상도 미반영한다. 그렇다고 책 안 읽을 수 있습니까? 대회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거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소서 변화는 뭐 아시겠지만 내문항에서 세문항으로 줄어듭니다. 세문항으로 줄어드는데, 단 서울대학교는 3번이 여전히 독서 3권입니다. 책 3권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요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도 자소서를 안 쓰는 대학들 보시죠. 고대, 한양대, 서강대, 외대가 자소서가 없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국립대 보십시오. 예, 지역 국립대들은 자소서가 2024가 아니라 2022부터 없앤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것도 자소서도 글자잖아요. 글자.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글자의 시대가 가고 이제 숫자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 변화, 뭐 요거는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연세대학교 2022는 UIC만 보겠습니다. 뭐 전형 방법의 변화는 거의 없고요. 인원만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한 명을 뺀 거죠. 한 명을 빼고 이쪽에 보시면 수시에서 5명을 해외고에서 뽑던 인원을 빼가지고 정시로 돌린 겁니다. 정시로 5명을 늘리고 5명을 늘렸다. 예, 그래서 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수능 최저를 도입했으나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국제입니다. 국제형 수능 최저를 도입했으나 최저가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뭐 영어 1등급은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작년 수능의 영어 1등급이 전국 수험생의 12%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UIC에 갈 학생이 영어 1등급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아니죠. 그리고 국어 수학 중 한 개를 포함해서 2개 합이 5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2개 합이 5면 2, 3만 있으면 충족을 하는 거니까 예, 이건 그렇게 높은 수능 최저는 아닙니다. 근데 대학들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신설하는 이유는 이제 학생부가 갈수록 이제 줄어드니까 뭔가 다른 요소를 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건 UIC 대학 구조도고요. 올해 변화지 고려대학교가 올해부터는 특기자 전형으로 이런 인문계 학과를 안 뽑고 오로지 체육교육, 사이버 국방, 디자인을 쓴다. 하지만 뭐가 있죠? 올해는 우리가 대신에 그 계열형을 쓰게 됩니다. 계열형으로 특기자들, 특목자사고들은 이게 특목자사용이죠. 자사고는 여기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선발 방법이 증빙 서류만 제출하는 게 없어졌다 뿐이지 방식은 특기자와 계열형은 선발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화여대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학특기자와 국제학특기자가 여전히 50명 과별로 선발하고 국제학부는 54명 이렇게 해서 104명을 그대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제출 서류가 보시면 어학특기자하고 과학 뭐 이런 걸 보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증빙서류, 네, 국제학특기자 증빙서류에서 교회 스펙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지만 교회 스펙이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앞서 사례에서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는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없어졌고, 한양대학교 없어졌고, 경희대학교가 특기자 전형을 안 하니까 특기자 전형이 많이 축소된 건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걸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고교를 막론하고 수능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이게 1번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특목고 중에서도 센 학교 학생들 일부는 쭉 이제 학생의 스펙을 얘기 듣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래 너 요즘에 모의고사 성적은 어떻게 나오니? 그러면 얼굴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왜 물어요? 저는 수시로 갈 건데 저 수능 안 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고만이 아니라 어떤 학교든지 국내고는 모두 다 고교를 막론하고 수능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학습 로드맵도 그렇고 모든 거의 우선순위는 일단 이걸로 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내신입니다. 교과가 먼저다. 그 다음이 비교과입니다. 네, 이거는 가장 경제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설명회에서 전공별로 로드맵을 어떻게 하고 학생부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